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들이 참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곽재구 시인을 모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객석을 모두 채우고 또 이렇게 통로까지 가득 차 있어야 할 오늘이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듬성듬성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여유로움도 느껴지지만 아쉬운 마음 또한 느껴집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엄중한 시국에 이런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삶의로의 성장은 여러분 익숙한 시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낯선 시간들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낯선 시간들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광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앙송을 통한 감성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행사에 주최 주관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협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협회에서는 해년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시를 찾아서 시인을 초청해서 또 특강을 듣고 그 시인의 시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태준 시인을 모셨고 또 나태주 시인을 모셨고 작년에는 문정희 시인을 모시고 또 오늘 네 번째로 정말 광주 광역 시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곽재구 시인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팬 사인회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앞으로 오셨는데요. 너무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팬 사인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행사 1부에서는 선생님의 시 특강 그리고 2부에서는 선생님의 시로 신앙송 및 시 퍼포먼스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곽재구 시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역시 사평역에서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혹시 또 대답을 못 하실까 봐서 제가 저기에다 저렇게 사평역이라고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정말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이제 친숙한 이름이시죠, 우리 곽재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 문단에 따뜻함과 밝음의 이정표로 서 계시는 그런 시인인데요. 오늘은 공식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재구 시인은 1954년 광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평역에서는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이렇게 시 부문에서 당선되어서 선생님은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간행한 시집으로서는 사평역에서 전장포 아리랑, 서울 새노야, 참 맑은 물살, 와온바다, 푸른 용과 강과 착한 물고기들의 노래 등을 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문집으로는 포구기행, 예술기행, 길귀신의 노래, 우리가 사랑한 일초들, 시간의 뺨에 떨어진 눈물 등을 간행하였으며 동화집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아기 참새 찍구 등을 간행하였습니다. 5월시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순천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실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시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 주제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 꿈꾸는 세상 시작. 네, 오늘의 특강 주제가 시가 꿈꾸는 세상, 푸른 용과 강과 착한 물고기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곽재구 시인의 따뜻하고 맑은 서정으로 시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곽재구 선생님 하면은 기억하셨던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먼저 이렇게 한번 감상하시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막차는 봄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는 봄처럼 오지 않았다. 타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봄처럼 오지 않았다. 폐압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 몸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탄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비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의 연기 속에서 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집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가는지, 밤열차는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정말 그 시민들의 애환을 살풀이로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선생님의 시가 주었던 따뜻한 말, 한 줌의 톱밥, 한 줌의 눈물,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특강을 위해서 각재구 시인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경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화평역에서라는 시를 쓴 때는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제 나이 21살 때 쓴 시입니다. 철도 없고 21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주. 그런데 그때 제가 쓴 시가 45년이 지난 뒤에 광주 시민들이 이 코로나19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낭송하고 또 듣고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분 신앙송 아주 제가 본 사평역에서 신앙송 중에서는 제일 장음했습니다. 보기 좋고 밸런스도 맞고, 그 다음에 뒤에서 씻김 같기도 하고 살풀이 같기도 한 그
안무해 주신 기억의 주성용 선생님이라고 기억나는데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예, 새삼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게 가만히 앉아서 세어봤는데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예, 저기 플레잉에 보니까 청년 시인 곽재구하고 써져 있는데 그거 보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오래전에 가톨릭에서 영세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용어로 냉담자입니다. 냉담자이지만은 내 원적지는 가톨릭이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성당에 잘 나갈 때 IMF 시절이었는데 원당 신부님이 입구에서 저 보더니 아이고 이 험한 시국에 시인은 어떻게 사요? 하고 저한테 진심으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 걱정 마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신부님께서 아니 마음 말고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부자고 마음 안에는 항상 청년의 모습으로 하려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뵙고 나서는 정말로 청년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여기 행사 진행하시는 김현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섭외하는 전화입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가서 제가 이익 볼 것이 없습니다. 꼭 이익 보려고 오는 거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한테 꿈이 있습니다. 곽재구 하면은 이제 사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은 못생겼지요. 키도 작지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시를 쓰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마음 안에 저를 보는 순간 10년, 20년, 30년 쌓아둔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곽재구 하면은 키도 훌쩍 크고 광대뼈 푹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눈빛은 아주 형형하고 이래가지고 지평선을 향해서 후적후적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등등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남대에 있는 이태호 선생님이란 그 미술사학자 있죠. 근데 이분한테 곽재구 시인을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곽 선생님 지금 졸업한 학생인데
곽 선생님을 꼭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점심 같이 먹기로 하고 만났는데 만났더니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딱 이렇게 본 그 이미지가 있지요. 첫 인상이며 이 마음속에 그 부풀어 오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광주에서 살면서 1등이었습니다. 제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짜잔한 버릇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막 떠드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레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떠든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가졌던 20 몇 년간의 꿈, 이미지가 다 깨지고 와그를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살았지? 나 곽재구 시인 이렇게 그 이미지 속에서 곽재구 시인 시 보고 책 읽으면서 살았는데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태호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괜찮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을 꽤 오래 해가지고 서서 강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못생겼지만 서서라도 이야기해야지 그러겠죠. 이태호 선생님이 그날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나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그 친구가 꿈이 다 깨져가지고 갔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기분 좋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만든 사람도 자기고 깬 사람도 자기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태호 선생님한테 부탁했죠. 나 그 친구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제 사평역에서 시집 초판본에다가 그 친구를 위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24살 먹을 때까지 내 시가 제일 좋고 그 속에서 살았다는데 그게 다 깨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래서 시 한 편을 쓰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한 시죠. 그리고 밑에다가 내년 봄에 섬진강에 꽃피면은 우리 남색해로 가요 하고 해가지고 이태호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서 그 친구한테 책 주고 그날은 아주 클래식하게 문학 이야기, 음악 이야기, 발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조용조용 격조 있게. 그리고 이제 돌아갔지요. 이태호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좀 수습이 됐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면서 선생님 저 90% 회복됐어요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 한의원 화가 알지요? 한의원 화가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 곁 주위의 몇몇 분이 모여서 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수도 별로 많지 않은 내 개념으로는 20명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케이 예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난리가 없네요. 아주 이 코로나 와중에 다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 주셨는데 어쩌면은 이런 모임이 있기가 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겠다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 각자가 제게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부응하는 또 글들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이 난국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의 테마는 시가 꿈꾸는 세상. 예. 시는 이 지상에서 무슨 꿈을 꾸는가? 왜 시인들은 계속 시를 쓰는가? 왜 사람들은 시를 계속 읽는가? 시를 읽는 사람들은 왜 계속 이어지고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테마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까 책 가지고 와서 사인 받으신 분도 계셨는데 작년에 제가 낸 시집의 제목입니다. 시집 제목이고 이거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용, 강, 물고기들의 노래, 이게 다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의 정의는 첫 번째 은유지요. 시는 은유다 그렇죠. 그래서 푸른 용과 강과 착한 물고기들을 노래했는데 각각이 다 은유입니다. 착한 물고기들 했는데 이 착한 물고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고 강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말합니다. 예, 제가 매일매일 산책하는 순천에 있는 동천이란 강도 되지만은 그 강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푸른 용은 하늘을 이렇게 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그리고 반도 천역에 흐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20세기 이후에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을 한 정치적으로도 1번, 경제적으로도 1번입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들이 푸른 용이라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고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저 30대까지 30살 중반까지도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왜 이런 곳에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했죠. 그런데 삶이란 게 세상 어디에든 만만치 않은 것이고 또 인간의 욕망이란 게 끝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들이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5월시 동인이라는 80년대 광주 5월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5월시 동인 활동을 했고 우리 동인이 9명이었는데 9명 중에 5명이 감옥에 갔다 오고 고문받고 이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감옥 구경, 고문 구경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옥 가고 고문받은 친구들은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까지 그 속에서 전부 다 장관, 차관, 국회의원 다 했습니다. 예. 현재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로 신의 도움으로 그런 그 질곡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의 첫 인사입니다. 나마스테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 아주 잘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알고 하는 것보다는 저건 좋은 일이야 하고 모르고 하는 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날리라는 히말라야 인도 서쪽 서북쪽 그 마날리라는 곳인데 히피드르 세계 3대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 이 마날리에 고개로 올라가면은 로탕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로탕 패스, 로탕 고개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흐르다가 최초로 만난 육지 걸린 곳이 그 마날리 위에 있는 로탕 패스라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전설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산 시간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8년 중에 3년 반을 살았으니까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한 달씩 여행도 하기도 하고 1년 반은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마날리인데 론리 프레닛이라는 여행 안내책 있죠. 여기 보면은 아주 정말로 좋은 어떤 그 패러다이스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날리에서 보름쯤 한 20일쯤 이렇게 지내면은 몸이 이 5일만 지나면은 정말로 청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험하게 이렇게 몸 관리 않고 살아가지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마날리 가서 20일간 살면은 다 정상돼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돼 버립니다. 완전히 아주. 그러니 제가 여기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피톤치트 창고에 들어간 그런 그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여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 만났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먼저 나마스테 하고 인사했더니 이 세 친구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긴 동양 남자가 외국인이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니까 다 같이 나마스테 하고 말하는데 나마스테라고 인사할 때는 맨 오른쪽 이 여학생처럼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룰입니다. 이 나마스테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신이 내 영혼의 신이 당신의 영혼도 사랑해 주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의 신이 내 앞에 있는 당신의 영혼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인사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네팔을 여행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말의 의미를 알고 다들 돌아가서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이 나마스테는 세계적인 인사말입니다. 런던에 가도, 뉴욕에 가도, 파리에 가도, 동경에 가도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가게 이름이나 식당 이름이나 레스토랑 이름, 커피숍 이름도 나마스테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여학생의 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손은 뭐한 데 쓰겠습니까? 손은 뭐 하는 데 쓸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손은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주 잘했습니다. 손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잡을 때. 이보다 더 100점짜리 답은 없습니다.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가지고 잡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 아니라면은 옆에 있는 분들 가만히 잡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손은 뭔가를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펜을 잡아가지고 당연히 시를 쓸 때도 손이 사용됩니다. 숟가락을 들고 포크를 들고 식사할 때도 손 쓰는 것입니다. 손이 두 개가, 자기 손이 두 개가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라고 말하죠.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기도할 때도 쓰는 것입니다. 손의 용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잡을 때, 여러분이 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일 처음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구강기 이런 때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지고 속이 차서 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은 20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손 한번 잡을 때 어찌 그렇게 마음이 떨릴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떨려서 손 잡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칼이 있는데 그 머리칼 한번 만지는 거, 잡는 거, 이때도 너무 떨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두 개의 손이 함께 이렇게 만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니까 손의 용도 중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용도지요.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면서 나마스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의 신이 당신의 영혼도 사랑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산다면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종교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부자와 가난 이런 거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미워하지 않고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성서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여기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첫 번째 시는 손에 대한 시입니다. 손.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기 손을 한번 만져봅니다. 손 등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손 등도 만져보고 손바닥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자기 볼도 한번 만져보기 바랍니다. 손으로 볼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 느낌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는 자기 손으로 만진 대상을, 그 대상의 느낌을 가만히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의자를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의자, 예, 빨간색, 핑크색 중간이죠. 예, 의자 있는데 의자 이렇게 만져보는 것입니다. 만지면서 의자한테 나마스테 하고 인사해 봅니다. 인사해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의자는 여러분들에게 나마스테 하고 대답을 해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쓰면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의자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 1시간, 2시간, 3시간 누군가가 앉아 있어도 아무도, 어떤 의자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한테, 예, 밥은 먹었어? 나이는 몇 살이야? 고향은 어디지? 어떤 음식 좋아해? 다 좋아해?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의자가 대답해 오는 것입니다. 난 하이든 좋아하는데, 하이든 음악 중에서 이것 좋아하는데 너한테 오늘 그거 들려주고 싶어. 나 떡볶이 좋아해. 근데 이 떡볶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는 순천 아랫장에 있는 어떤 그 식당 할머니표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의자가 답을 해오는 거, 그거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시의 시작은, 예, 발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이 없으면, 발이 없으면은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손발이 없으면 몸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영혼의 천병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른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손 하나 있으니 당신에게 감자 구워드릴 수 있군요. 당신에게 씻어줄 수 있고 종이배를 접어줄 수 있어요. 복숭아꽃 가지 사이 미라부리가 노래할 때 이리와 앉으렴 내밀 수도 있죠. 가지에서, 나뭇가지에서 미라부리 새가 노래할 때 손 내밀면서 이리와 앉으렴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서 살 때 제가 길 가면서, 숲길 가면서 맨날 했던 일입니다. 여기다가 모이 몇 개 놓고, 야 이거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이리 와봐, 내려와봐 하고 정말로 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자는 창틀 옆에다가 빵가루나 곡식을 툭툭툭툭 이렇게 해놓고 창문 딱 닫아놓으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새들이 와서 그거 먹는 것입니다. 매일 와서. 그런데 내 손에는 안 오는 것이죠. 예. 내게 손 하나 있으니 촛불 하나를 들고 당신과 함께, 예, 조금 그 스크린을 조금 올릴 수 있나요? 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 됐습니다. 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우리 촛불 들고 광화문 거리에서, 금남로에서 이렇게 노래한 시간들 많이 있죠. 국경역에는 인형을 파는 가게가 있죠. 인형 속에서 또 인형이 나오는 인형이에요.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내게 손 하나 있어요. 하나이지만 둘이에요. 둘이지만 셋도 열도 될 수 있어요. 함께 모이면은 그것이 셋도 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보라 치는 날
당신이 내게 손을 줘요. 얼음 손이 금세 따뜻해져요. 불쩍이는 내 코를 잡고 킁 하고 말하네요. 코풀 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 손이 좋아요. 이 여기 보이는 저 천변이 동천입니다. 제가 매일 산책하는 자리죠. 예, 시즌이 거의 지금 작년 그 이맘때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모두 함께 국경역으로 가요. 세 개의 기차역에서 한 손을 내밀면 또 다른 손이 나오는 신비한 인형 가게를 열어요. 당신에게 손을 줘요. 손이 따뜻해지면 성에 낀 영혼의 겨울도 따뜻해져요. 예, 당신에게 내 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영혼의 겨울도 겨울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예. 불교에서 천수 관음이 있죠. 천수 관음은 손이 1000개가 있는 관음 보살입니다. 손이 1000개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2개만 있으면은 2사람만 잡아줄 수 있는데 1000개가 있으면은 1000명의 고통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수 보살인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 모두가 서로 손잡고 따뜻한 세계 국경역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예, 세수하는 것입니다. 세수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수. 두 손 모아 강물 받아요. 그 물로 얼굴을 부벼요. 물고기 냄새와 달빛 냄새가 나네요. 아침 해가 강물에게 들려준 얘기를 느낄 수 있어요. 손에서 얼굴 냄새가 나요. 평생 화장수 한번 바르지 않았죠. 슬픈 날은 얼굴에서 별 냄새가 나요. 반짝반짝 흘러내리는 별. 내 몸 어딘가 이리 많은 별이 있었다니 신비해요. 예, 평생 화장수 한번 바르지 않았죠. 했는데 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저도 예, 오늘 스킨도 바르고 약간 그 크림도 조금 발랐습니다. 바른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예, 예, 안 바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예, 슬픈 날은 얼굴에서 별 냄새가 나요. 반짝반짝 흘러내리는 별, 예, 눈물이죠. 반짝반짝 흘러내리는 눈물. 예, 우리 슬픔들이 다 많이 있죠.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몸 어딘가 이리 많은 별이 있었다니 신비해요. 별이 있어 세월 내내 행복했지요. 별이 있어 해와 달도 외롭지 않아요. 슬플 때면 강으로 가요. 쭈그리고 앉아 강물로 얼굴을 부벼요. 얼굴이 환해지니 그리운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이 조약돌은 송이도에 있는 송이도의 조약돌이고 송이도의 괭이 갈매기입니다. 예, 슬플 때 강으로 가가지고 세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슬픔이 많아도 강물보다는 더 많은 슬픔이 있지 않겠죠. 강물은 전체가 눈물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흘러가지요. 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언젠가는 예, 큰 바다의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존재들에게 가만 스며듭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또 다 스며들면서 세상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 슬픔이 있어, 별이 있어 세월 내내 행복했죠 했는데 예, 슬픔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슬픔들하고 여러분들이 동무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삶은 삶도 아니고 그런 삶은 굉장히 위태롭고 교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슬픔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이 챙겨줘야죠. 여러분이 챙겨주고 가만히 안아주고 이랬을 때 그것이 횟수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쌓여갈 때 여러분들 삶의 내공이 깊어지고 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고기와 나, 동천에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광주 시내에도 징검다리가 광주천에다 놓여져 있죠. 근데 동천에는 그 금계국하고 황화코스모스가 지금 이 시즌에는 노란 금계국들이 막 피어나고 여름부터는 황화코스모스가 역시 노란색으로 피는데 광주천에는 그 금계국도 황화코스모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제가 그 백범 기념관 있는데 그 앞쪽 광주 천변에다가 작년에 그 제가 모아뒀던 그 꽃씨들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7월, 8월에 노란 꽃들이 거기에 피어난 것이 혹시 보이면은 저거 광무 시인이 뿌린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물고기야 놔. 물고기는 몸이 예쁘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 춤을 춘다. 물풀 사이 동네에 우체국과 문구점과 도서관이 있다. 우리들 사는 세상이죠. 풀병과 나라는 이름의 카페도 있다. 물고기는 저녁 그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다. 물고기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 술병과 나라는 이름의 카페도 있다 있는데 이 카페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카페입니다. 제가 이스탄불 골목길 이렇게 걸어가는데 카페 제목이 이름이 술병과 나 해가지고 술병이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잔들이 몇 개 놓여 있는데 저는 술꾼은 아니지만은 주사만 없으면 저는 술꾼을 사랑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가 심한 사람들 그건 안 좋죠. 아주 근데 이 술병과 나 했는데 술 먹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세상에 이런 제목이 있다니 하고 들어가 가지고 맥주 한 병 마시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빌리는 물고기가 생각보다 많다. 카페를 나온 물고기는 뻐끔뻐끔 수면 위에 물방울을 만들며 논다. 밤이 되면 별들이 물속 마을에 가로등을 밝히고 물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손편지를 쓴다. 우표를 사는 동안 물고기에게 우호적인 문구점 주인이 객한지 한 권을 내민다. 신인상 당선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 물고기는 춤춘다. 물이 좋으니까, 물냄새가 사랑스러우니까. 아무 구절도 수사도 비유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낸 그 시집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구절을 네가 말하면 어떤 구절이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물고기는 몸이 예쁘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 춤을 춘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몸으로 하루 종일 춤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강물의 물속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기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신인상 당선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저게 무슨 독한 소리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00년 이후에 2020년이니까 2010년 이후라고 말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신인상 받은 작품 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은 경우가 한 2차례 있었습니다. 모든 신인상 당선작들 첫 시집들에서 다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으로 신인이라고 당선되고 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시집이라고 낼 수 있지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 생각이고 충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새로 나온 시집들은 다 제목이 좋으면 3권, 그렇지 않으면 2권씩은 다 삽니다. 다 사서 보고 내용이 좋으면은 10권도 20권도 30권도 주문을 새로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시인의 시, 심지어 일본 시인의 시도 제가 30권 이상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인들 2010년도 이상 이후에 나온 시 중에서 제가 10권 이상 산 시집은 이원하라는 시인의 시집 제주에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이 시집 하나는 제가 20권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술은 약하다고 했지만 술꾼입니다. 그냥 앉으면 기본으로 소주 3병 마시는 것입니다. 혼자 3병, 4병 마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보고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저 신인의 작품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입니다. 여태까지 지상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신인상을 꿈꾸고 신인 데뷔를 꿈꾼다면은 새로운 시 써야 합니다. 여태까지 지상에 없던 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흉내내는 시 가지고는 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인은 세계를 한번 울끈 들었다가 놓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작품으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어렵지만은 세상 쉽습니다. 그냥 남이 하지 않는 짓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하는 의자 있죠. 의자하고 1년 동안 이야기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의자하고 한 이야기를 그거를 책으로 내보기 바랍니다. 책으로 낸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기상천외하게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철로 되고 플라스틱으로 되고 또 리벳으로 이렇게 땜질된 이 의자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의자에게 영혼을 부여하고 그 영혼을 부여받은 의자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세계의 모든 시간들하고 깊숙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세계 역사, 문화, 예술가의 삶, 고통들, 아름다움들, 꿈들 이것들을 많이 자기 몸에 받아들인 뒤에 의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작품들을 쓸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빛, 이 가을 내용인데 그림에는 그 눈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의 눈사람은 우리는 눈사람이 동그라미 2개로 된데 유럽은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몸통, 다리로 돼 있고 우리는 눈사람이 머리 하나고 몸통하고 2개로 돼 있죠.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눈사람이 동그라미 2개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3개로 하는 거야 했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작가인데 말했는데 들어보니까 동양의 그 눈사람이 더 철학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야 하고 말하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리가 함께 어울릴 때 그때 더 완벽한 어떤 그 개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균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이 시 바닥에 깔았습니다. 달빛, 누비 혼잎을 배에 덮었다. 까끌까끌하고 시원한 가을 물살 같은 물고기 몇 마리가 이리와 함께 춤추자 말할 것 같은 달빛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창으로 이렇게 넘어서 좋은데 누워 있으니까 그 달빛이 닿죠 몸에. 그런데 그때 느낌이 물고기 몇 마리가 내가 동천에서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물고기 몇 마리가 나한테 이리 와 여기 너무 좋아 이리 와봐 하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이쁜 꽃은 지금껏 보지 못했네. 누비 혼잎을 밖으로 두 발을 가만히 빼본 것은 생의 우연한 일. 누군가 가만히 내 발바닥에 고운 자기 발바닥을 대보는 이가 있었다. 가을 되면은 누비 혼잎을 덮고 자지요. 그런데 발을 혼잎을 밖으로 내봤는데 누군가 가만히 내 발바닥에 고운 자기 발바닥을 대보는 이가 있었다. 누가 대보는 것입니까? 내 발바닥에 자기 발바닥 대보는 이가 누굽니까? 신발? 또 자기 손. 이 시 제목이 무엇입니까? 달빛이죠. 달빛이 내 발바닥에 자기 발바닥을 가만히 대보는 것입니다. 이 강의 파일 가지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강의했을 때 이렇게 고운 자기 발바닥 대보는 이가 있었다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 하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의 세계가 그러죠.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바닥에 대봤을까? 시의 제목은 달빛인데 한다고 해서 달빛이라고 너무 뻔하게 말해버리면 재미는 없으니까 누가 대봤을까?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줄이죠. 짧은 시입니다.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어려운 단어 있는가요? 한 개도 없지요. 저기서 누비 혼잎을이 제일 어렵네요. 누비 혼잎을이 제일 어렵고 단어 하나도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시를 그 어려운 단어들 관념어들 써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시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노동도 생산성이 없는 노동이죠. 농부들의 노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 쓴다고 시 쓴다고 무슨 산문 쓴다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문장들 가지고 아주 이리저리 꽈 부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노동이고 글 쓰는 행위 중에서 그게 제일 비천한 행위입니다. 내가 쓰는 글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나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이야기만 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좋아하면 증세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거 너무 좋아하면 무슨 증세가 생깁니까? 이 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꼭 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뭐라 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무슨 증상이 생깁니까?
예? 흔들린다고. 예.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예. 좋으면은 눈물 흘립니다. 예. 너무 좋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시가, 여러분이 쓴 글이 이게 좋은 글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들 때가 있죠. 이거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눈물입니다. 내가 이 글 쓰면서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쓴 것입니다. 또 내가 이거 쓰면서 너무 슬프니까 눈물 막 흘리면서 쓰는 것입니다. 눈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두 가지 다 글을 쓴 데 있어서는 이게 약 중의 약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기뻤든지 슬펐든지 그러면 그 글은 좋은 글입니다. 내가 이 글 쓸 때, 이 시 쓸 때 눈물을 10방울 흘려도 독자는 읽을 때 한 방울 흘릴까 말까 합니다. 내가 이 시 쓸 때, 이 글 쓸 때 눈물을 100방울 흘려야 독자는 두세 방울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쓴 글을 독자가 읽으면서 막 엉엉엉엉 울거나 이런 일은 그 독자가 신들리지 않았다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그래서 좋은 글을 그 판단하는 첫 번째 요소는 눈물인 것입니다. 나 이 시 쓸 때 눈물 흘리면서 썼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이 생각 해보기 바랍니다. 9줄이지만은 이 시 써놓고 제가 시 쓰느라고 시 잘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시도 쓰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란꽃이야 이쁘지 않는데 저 망초꽃입니다. 예? 계란꽃이야 이쁘지.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신화고물상 녹슨 철제 간판 아래 망초꽃들 옹기종기 피어있다. 녹슨 컨테이너 사무실 안 보물TV에서 14박 15일 지중해 크루즈 여행 홈쇼핑 광고가 나오는데 종이박스 계량을 마치고 4,300원을 받은 노인이 크루즈가 뭐여? 묻는다. 노인을 리어카가 고물상을 떠난 뒤 한 노파가 종이박스를 모은 손수레를 밀며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고 1분 뒤 허리 굽은 다른 노파가 손수레를 밀며 들어온다. 두 손수레 위 종이박스들이 수북수북 햇살을 받는 동안 허리 굽은 노파가 다른 노파에게 망초꽃 한 송이를 건넨다. 계란꽃이야 이쁘지? 보물TV에서 폐지 줍는 노인 전수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노파들 이쁜 계란꽃 곁에 쭈그리고 앉아 공지커피 마시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4,300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파지값이 더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저는 우리나라 경우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현재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 구걸하러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닌 두 개의 손 중에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손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때 세상은 유지가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니고 있는 손 두 개로 가득
모든 것을 움켜쥐고 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 사회는 유지되겠습니까? 유지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인구 중에 정말로 잘 사는 부자는 슈퍼리치는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50%, 60%가 들고 일어나서 경찰서도 습격하고 방송국도 습격하고 부잣집 습격하고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전 재산 이미 다 기부해 버렸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기부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마크 누굽니까? 지금 자기 딸 태어나니까 그 딸 위에서 그 딸 이름으로 주커버그죠. 주커버그. 그 딸 이름으로 이미 90% 이상을 기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냐면은 이래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머지 10%만 가져도 나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안정받을 수 있고 혹시 카오스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고 기부했다 해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려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 두 채 가지려고 온 사람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 두 채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물자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이상씩 가지려고 해서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가 물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힘든데도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는 지금도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아주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친구들 정말로 밉습니다. 아주. 왜 그러냐면은 그 막을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서울 수도권 이 언저리에 다 막 이렇게 투기로 난리가 났는데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실수요자들은 대출 다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 해줄 때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대출 해줄 때 거기다가 각서 하나 쓰는 것입니다. 각서 쓰는데 난 이거는 전적으로 내 실수요자고 내가 이 집에서 나는 그 직장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5년 이상 살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이 투자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각서를 은행에다가 써서 제출한 사람은 돈 다 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갖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사는 집도 아니고 갭투자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산 것이 드러나면은 집 구매한 자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벌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 다 대출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 칼럼이나 이런 거에다가 제 이름 안 밝히고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주 마음이 아프죠. 왜 이런 짓 안 하겠습니까? 장관,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수 이상이. 청와대의
비서관, 뭐 장관, 국회의원, 예, 강남에 집 2채 이상 있고 전국적으로 집 2~3채씩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안 파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안 파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저기 공천에 있는 교회인데 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물론 광주 사태 직후에 81년도 봄에 제가 영세 받았지만은 아이슈피츠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어? 5.18은 왜 일어났어? 종교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대답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조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꼼꼼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소득의 10%를 교회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11조를 받아들이면은 그 교회도 자신들이 받아들인 금액의 10분의 1을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줘야겠죠.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겠습니까? 부자 교회는 없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년에 헌금이나 이런 걸로 얼마를 받아들이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를 썼구나 하는 것을 결산한 것을 보고 자기 교회를 건강지수를 판단하는 것도 나쁜 일 아닙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사회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그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교회는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물속의 교회는 이쁩니다. 여기 주최 측에서 저한테 1시간이 됐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은 저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릴 셈입니다. 주최 측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셔도 괜찮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내면은 제 마음이 아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45년 이상 시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시만 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도 시 이야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시 이야기,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또 시간들, 아픔들, 꿈들 이것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를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나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버드나무 그제 쓴 시 어제 지웠지요. 어제 쓴 시 오늘 지워요. 오늘 쓴 시는 내일 지우겠지요. 버드나무는 1년에 한 번 꽃 피워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지워요. 나도 고요히 꽃 필 때 올까요?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스스로 치며 좋아서 웃겠지요. 예, 버드나무 꽃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버드나무도 1년에 한 번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쓴 시 어제 지우고 어제 쓴 시 오늘 지우고 오늘 쓴 시는 내일 지우는 것입니다. 나는 시쟁이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를 지울 때 내게 자유가 생깁니다.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놓지 않으면은 자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제일 소중한 거야. 이걸 놓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이건 중요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얽매이면은 그때 점점 우리들은 얽매이게 되고 노예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도 고요히 꽃필 때 올까요?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스스로 지며 좋아서 웃겠지요. 저렇게 살면은 언젠가 꽃이 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꽃이 필 때가 5년, 10년 저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 악착같이 붙들었던 것들 놓으면서 그렇게 그 10년을 살아가면은 언젠가 여러분 삶이 꽃도 피게 되고 아우라가 생길 때도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스스로 지며 좋아서 웃겠죠. 남이 봐줄 필요 없습니다. 남이 인정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만히 놓아주고 그 놓아주는 게 종이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좋아하면은 최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는 알고 있죠. 나만 알고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주의입니다. 실천주의란 말이 무슨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일을 남에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정말로 뭔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아? 왜 너는 안 해?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세상 모든 사물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종이배처럼 떠나보내고 혼자 웃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언젠가 여러분 운명도 꽃이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핀 꽃조차도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없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야말로 최고의 욕심입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죠. 보내면은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욕심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물고기들과 커피 마시기. 제가 이 동천 징검다리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수도 하지만은 물고기들하고 커피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커피 좋아합니다. 해서 커피 마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땐 이게 좋아. 강물 멈춘 작은 웅덩이 모여든 물고기들에게 커피 한 모금 건네네. 큰 물고기들 급히 흩어지고 작은 물고기들 모여드네. 커피를 제가 이렇게 부어주면은 조금 큰 녀석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들은 이게 뭐지 하고 냄새도 좋네 하고 막 모여드는 것이죠. 조그만 물고기에는 아직 신성이 남아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조금 큰 것들은 호기심 없고 이건 위험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집 읽을 때 좋아. 브람스 읽을 때 들을 때도 좋아.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봐.
잠들 때도 좋아하면 꿈을 꾸게 돼. 같은 꿈을 일주일에 5번 꾸는 것이 인생이야. 예,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예, 같은 꿈을 일주일에 5번 꾸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BTS 있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친구들 혹시 쩌러라는 노래 압니까? 쩌러. 제목은 압니까? 쩌러. 제가 이 노래 제목 듣고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쩌러 한데 저게 뭐야? 우리나라 망했다 하고 아주 너무나 형이하학적인 단어고 그런 걸로 곡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중 어떤 그 낮은 어떤 심리에 호소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BTS 막 사단이 났을 때 싫어했습니다. 쩌러 때문에. 근데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BTS 공연하는데 십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BTS가 쩌러를 부르는데 이 쩌러 부분에서 그 10몇만 명이 다 떼창을 하는 것입니다. 쩌러 하면서 저게 뭐지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BTS 앨범을 구해다가 쩌러를 봤더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웬만한 시하고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라고,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멤버들이 모여서 밤새 곡 만들고 가사 쓰고 춤추고 연습하고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살이지만은 클럽 같은 데 가지 않아. 클럽 같은 데 가서 우리 젊음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 밤새 곡 만들고 춤추고 연습하고 아침 햇살이 상을 건너서 우리들 작업실로 들어올 때 우리는 말하지, 우리는 노래하지, 쩌러 하고 이렇게 가사들이 쭉쭉쭉쭉 이어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쩌러 팬이 됐습니다. 쩌러 팬이 되고 BTS 앨범들 다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가사들 노래들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다 듣고 가사 분석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같은 꿈을 일주일에 5번 꾸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BTS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쓰러져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다시 춤추고 노래하고 가사 쓰고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꿈하고 현실의 경계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갈 때 잠으로 이렇게 잠잘 때 꿈이 현실과 잠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아주 정말로 엉뚱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미친 친구들도 많죠. 게임에 미쳤는데 이게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미쳤냐 그냥 미쳤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꿈속에서도 게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꿈속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캐릭터보다 이런 게 더 좋겠는데 하고 더 나은 캐릭터를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속에서 일주일에 3번, 4번, 5번 하는 친구는 그 분야에서 10년만 지나면은 한국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하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20살짜리가 꿈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꿈속에서 일주일에 5일 이상씩 꿈꾸는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면 한국 최고 되는 것입니다. 20살에서 30살 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해도 10년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20년도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10년을 지내가지고 한국 최고가 된다면은 이런 이익 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 수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꿈꾸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어떤 고객이 자동차 몰고 들어온데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이상이 났어. 좀 뭐야? 자기가 점검 안 해도 다 아는 것입니다. 차 딱 보고 바로 다 고객이 말하기 전에 어디가 이상하군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물속에서는 꿈도 흘러가니 바람은 어디에 사는 거니? 물속의 초콜릿 공장에 견학 가고 싶어. 조금 더 잘하면 수학을 공부하게 돼. 이건 무슨 필요가 있지? 묻게 될 때가 오게 돼 있어.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니야. 눈두덩이 버럭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주먹질을 하게 될 날도 오지 않았으면 하게 될 날이 와.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니야.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어떤 남들이 다 흘러가는 데다가 몸 맡기는 것은 절대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겠죠. 나를 꼭 안아봐. 물속의 꿈은 부드러워. 그러면서 조용히 감싸 안지.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올게. 양뚱어가 주인공인 동화 한 편 읽어줄게. 예, 물고기들에게 커피도 주면서 또 동화도 읽어주면서 이거는 물고기한테 주기는 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외형은 물고기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다가 자기 시간을 풀어쓰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까 달빛도 좋아했지만은 달빛하고 모자 전 좋아합니다. 물은 앞에 앉은 이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탁자가 있고 물이 있는데 물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컵 속의 물이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안쓰럽고 물은 마음에 저 사람 안 됐다 하고 싶으니까 위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컵 밖으로 손을 내밀어 주름이 많은 볼을 만져보아요. 물이 컵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볼 만져보는 것이 물론 사람은 모르죠. 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두나무 가지 위 미라부리가 그 모습을 보아요. 미라부리는 제가 좋아하는 새 이름입니다. 물의 인사를 사람이 알았으면 하고 생각해요. 예, 물이 저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사람이 알았으면 하고 미라부리가 생각하는 거죠. 나무 탁자 위에 사람은 낡은 모자가 있어요. 여기는 탁자 위에 꽃다발이 있네요. 아주 예. 미라부리가 가만히 모자 그 챙 위에 앉아요. 보풀하기 하나 물고 노래해요. 슬픈 생각을 하던 사람이 보아요. 미라부리가 보풀하기를 하나 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라부리가 지금 눈을 끄는 것이죠. 슬픈 생각을 하던 사람이 보아요. 예, 여기가 지금 인도에서 제가 좋아하는 남인도의 알레피라는 작은 포구입니다. 알레피, 호친 알레피. 정말로 이쁩니다. 아주 천국이죠. 아주 천국이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예, 저는 내년 2월이 정년인데 내년 이번 겨울에 알레피 가서 한 시즌을 열대 과일들 먹으면서 지냈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몇십 리께 걸어 다니면서 지냈을 건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미라부리가 가만히 모자의 챙 위에 앉아요. 보풀하기 하나 물고 노래해요. 슬픈 생각을 하던 사람이 보아요. 아이고 예쁜 새가 날아왔네.
사람이 턱을 개고 보아요. 보풀하기 물고 있는 새를, 자기 모자 보풀하기 물고 있는 새를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미라부리의 노래가 사람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요. 사람이 한 번도 쓴 적 없는 모자예요. 이 모자가 이미지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모자를 씌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이 환해져요. 사람이 물컵을 들어요. 물을 마시고 고요히 웃어요. 드디어 무르 인사가 성공했습니다. 왜? 사람이 물컵을 들어가지고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물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인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산 그 슬로건이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가 제 슬로건입니다.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룰이 이거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은 일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책 지금 몇 분을 싫어하는 행동을 했네요. 마음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로서도 이 코로나19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저로서도 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50년 동안 힘만 쏘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아주 쉬운 말로 띠의 본질을, 띠의 노래를, 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승전시인데 기승까지밖에 못했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과 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청년 시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난국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근사한 시를 쓰게 된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쓰게 된다면은 그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잘 지내세요.